네, 오늘 아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뜻밖의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박종현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긴 했지만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전문가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 네네. 우리 한국은행 쪽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는 마당에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판단이 좀 작용한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의 시기가 빠르면 이제 6월 이후로 지금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2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서 이미 2월 중순에 금통위원 내에서 경기와 물가에 대한 전망이 기존 경로에서 크게 벗어날 거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왕 금리를 인하할 거라면은 뭐 더 늦추기보다는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금리를 인하한 시기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네, 연구위원님 들리십니까? 아, 예. 네네. 지금 아, 잘 안 들렸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 일단은 요번 금리 인하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하느니 그 가계부채 문제하고 디플레이션 방지 그 둘 다를 쫓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고심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 당국하고 그 어느 정도 입장을 좀 정리한 것 같고,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당국이 조금은 더 해결하는 쪽으로 역할을 좀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는 경기와 이 디플레 방지에 좀 중점을 두는 쪽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정리한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를 더 늦추기보다는 뭐 빨리 하는 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물론 대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이다. 혹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금리 네, 인하에 대한 후폭풍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번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어떤 경제 성장에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까? 영향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제 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지금? 아, 네. 저는 굉장히 잘 들리고 있고요. 예, 네. 예. 혹시 질문이 지금 안 네. 들리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알아듣기로는 네. 요번에 금리 인하 효과하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없느냐 요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금리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를 네네네. 여쭤봤습니다. 네. 예, 일단 뭐 현재 금리 인하는 그 득과 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최선의 정책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차선의 정책은 된다라고 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당면한 문제가 한쪽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통화 전쟁 상황에서 좀 뒤처지다 보니까 이 원화의 상대적인 절상으로 인해서 디플레 압력이 생기는 부분.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쫓기 위해서는 수단도 두 가지여야 되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 금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그 통화정책 결정에 좀 애로사항을 보였던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금융당국이 조금 더 노력하는 쪽으로 이제 입장이 정리됐다고 한다면, 하나는 경기와 디플레 방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 같고, 요번에 금리 인하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에서 이제 1.75, 25bp가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률로는 이제 10%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폭이 그렇게 적은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자금 이탈을 좀 우려해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지만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매입이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이 그 빈자리를 메꿔준다면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자본 이탈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아까 얘기했던 가계부채 문제만 좀 제외한다면 경기와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줄 것이다,
부작용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다행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도 조만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6월 정도면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유력한데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금리는 인하가 됐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본 이탈을 좀 우려해 볼 수 있는데 네. 아직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미국은 이제 제로에서 올라올 거고 우리는 1.75니까 뭐 버퍼로 따지면 뭐 100bp 이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리 차이가 뭐 나서 금리 차이가 확 좁혀져서 자본 이탈이 이제 막 급격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계 자본의 유입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계 자금은 빠져나가고 유럽계 자금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외국인 자금의 흐름은 뭐 제한적인 유출 정도.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고 오히려 원달러 환율을 조금 높여놓는다면 뭐 그 부분이 그렇게 마냥 부정적으로 볼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원래는 금리가 인하되면은 이자로 먹고 사는 금융기업들이라든지 보험업종, 은행업종은 지수가 하락하기 마련인데 그 지수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어느 정도 뭐 사실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견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고요. 이번 금리 인하로 해서 전반적으로 경기에 조금 활력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업종들도 뭐 그렇게 크게 피해를 받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겠죠. 자, 네네. NH투자증권 박종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